빼먹고 간 문제들까지 숙제로 다 해야 되는 거야. 확인됐나요? 그래서 숙제 먼저 오늘 해야 될 거 간단하게 체크 좀 하고 갑시다. 개념편에 51쪽이었나? 맞네. 기가 막힌다. 자, 51쪽 푸셔야 됩니다. 근데 필수 문제 8번 있죠? 원래 이게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필수 문제 8번으로 안 할 거야. 그래서 필수 문제 8번은 빼고 가시면 돼요. 필수 문제 8번 빼고 8-1번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그 다음 52쪽에 4번 문제 우리 그때 빼고 갔거든? 맞죠? 4번 문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뺐던 문제들 다 접어놓든 체크를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단원 다지기 쪽으로 넘어가면요. 단원 다지기 쪽에 또 뺀 문제가 20번 아닌데? 11번이야? 21번? 그렇죠. 21번 이제 푸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뺀 문제 없죠? 네, 개념편에서는 그거 앞에 거 메꾸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세요. 넘어오시면 여러분들 100쪽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확인됐죠? 네. 그래서 100쪽에서 시작을 해서요. 오늘 10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개념편 체크 됐나요? 네. 자, 그럼 유형편. 자, 유형편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유형편에서는 49쪽 49쪽에 유형 20번을 우리가 안 했어요. 네. 유형 20번 이제 하셔야 됩니다. 체크 되셨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단원 마무리 쪽에도 우리가 실전 테스트에서도 한 문제가 빼놨었거든? 누구냐? 19번. 19번도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크됐죠? 네. 놓쳤으면 빨리 얘기해야 돼. 네. 여기까지 확인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넘어오시면요. 오늘 우리는 90쪽에서 숙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겠어요? 93쪽까지가 숙제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서 덮지 마. 유형편에 우리가 빼놓고 간 게 또 있거든. 87쪽에 또 빼놓은 게 있어. 유형 8번. 네. 있었지? 네. 요거도 이제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확인됐어요? 네. 네, 그렇게까지가 오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얘기 간단하게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워요. 많이 쉬워요. 그냥 듣다 보면 이걸 왜 또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했었던 내용들이 있죠. 복습 다 했지? 안 하신 분? 복습 안 하신 분? 다 했어?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 재탕이야. 그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끌고 갈 거야. 지난 시간 재탕으로. 원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식을 막 외워야 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 재탕으로 수업을 끌어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해 준 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여기부터 얘기를 해보죠. 각 변의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정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은 각 변의 중점을 연결했다 그랬지. 우리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줬던 중점 연결 정리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그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증명하면 이 내용이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선생님이 건너뛰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사각형들이 있었지? 그 사각형들의 모든 중점을 다 연결해 볼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럼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 뭐가 등장하겠어요? 그렇죠. 사각형이 등장을 하겠죠? 그랬을 때 그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A, B, C, D. 자, 그러면 각각의 변의 중점을 여기 P, 여기 Q, 여기 R, 여기 S로 연결을 할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이때 우리는 한꺼번에 네 변을 다 연결하면 그림이 복잡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네 변을 다 연결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PQ만 연결을 할 겁니다. 확인됐죠? 네. 자, 여기가 중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인됐니? 근데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우리가 삼각형 모양이었다라면 중점 연결 정리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삼각형 모양이 아니라 사각형에서 일부를 잘라낸 모양이지. 여기다가 대각선 하나를 이렇게 추가하면 삼각형의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BQP라는 삼각형과 BCA라는 삼각형이 닮음이 돼버리지.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변이 평행하게 될 것이고 여기 길이를 내가 2A라고 한다면 닮은 B에 의해 이 길이가 얼마가 되죠? A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됐죠? 그러면 내가 AC라는 대각선을 그림으로써 ACD라는 삼각형이 다시 만들어졌지? 그러니까 우린 다시 RS라는 선분을 이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AC라는 선분하고 RS라는 선분이 평행해지겠죠? 왜?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길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가 돼요? A가 돼버립니다. 확인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대각선을 지워버리시면요. 화살표가 그대로 남아있지. 두 개가 뭐였다는 얘기였어요? 평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길이 역시 어때요?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통해 나머지 변들도 이렇게 이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제 이 사각형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시험 다시 보자고 지금 시험 보자고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지? 뭡니까? 수희야? 사각형 뭐예요? 이거 봐라. 뭐라고요? 어쭈. 뭐예요? 너 얼굴이 마른 모가 될 때까지 한번 혼나볼래? 뭐라고요? 이 새끼 알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장난하냐 나랑 지금? 은성아 뭐라고? 왠지 나머지 4명은 알 것 같아. 야 지금 우리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10명인데 이 중에 지금 6명이 모른단 말이야 지금? 나 시험 안 보고 넘어가려는데 안 되겠어. 야 다음 시간에 시험 준비해와. 시험 볼 거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길이가 같다. 평사가 되는 5번째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보는 이 PQRS라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게 되면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 평행사변형이 된 거야? 대각선 하나 그려놓고 중점 연결점에 서서 평행이고 길이가 같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사각형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어? 좋아. 자, 사다리꼴. 그러면 이 사다리꼴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 거야. 그러면 사다리꼴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A, B, C, D. 등변 사다리꼴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중점을 잡습니다. P, Q, R, S. 원래는 중점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림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만 점 찍고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갈 거야. 일단 BD라는 대각선을 그려서 삼각형 두 개를 쪼갰어요. 그리고 PQ라는 선을 그립니다. 그럼 당연히 평행이고 길이가 어떻겠어요? 야, 같겠냐? 절반이겠지? 이상해. 얘가 2A면 여기 길이 뭐예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예요? 평행이겠죠? 길이는 얼마예요? A. 그러면 이번에도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마저 이어버린다면 이 사각형 뭐가 되겠어요? PQRS 뭐가 되겠어요?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왜?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인 사각형은 평사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린 다시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됩니까? 평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어. 이거 두 개를 해봤는데 다 평사가 나오지? 왠지 다 평사가 나올 것 같지 않아? 그래서 하나를 더 확인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등변사다리꼴입니다. 자,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였죠? 그렇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이었죠. 좋아, 좋아. 자, 이렇게 그려놓고서 마찬가지로 A, B, C, D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중점을 이렇게 4개를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P, Q, R, S라고 하면은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대각선 일단 하나 그려놨어. 실제 길이를 2A로 잡으면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PQ의 길이는 평행이고 길이가 A가 되는 게 또 확인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그려내면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평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림이 살짝 달라질 겁니다. 왜냐?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내가 기억하라고 했던 거 뭐 있었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만 봐도 그렇지 원래대로라면 이쪽에서 그려서 확인을 했다라면 반대쪽도 그려서 확인을 해서 이쪽도 평행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도 원래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건너뛰었던 거야. 평사가 되는 쪽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내가 그려볼 거야.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이 뭐예요? 2A지. 그럼 이번에는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A. 여기 길이도 뭐가 되겠어요? A. 평사가 이미 돼 있는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사가 돼버렸죠? 그럼 이런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 정사각형. 장난하냐?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사가 정사각형이라고? 그래, 말은 뭐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 말은 뭐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즉 평사로 날로 먹으려던 전략은 실패했다. 상황이 바뀐다. 대신에 우리는 한 가지 더 좋은 이점을 찾아냈어. 뭘 찾아냈냐면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사각형 할 때 기본적인 정의 외우고 대각선에 대한 거 따로 성질을 외우더라 그랬지. 대각선에 대한 내용이 활용처가 생각보다 많은데 그중에 첫 번째 활용처가 여기야. 우리가 지금 봐. 기본적으로 한 쌍의 대변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다라는 걸 통해 평사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넘어왔잖아. 근데 갑자기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등변사다리꼴이 등장했더니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 버렸지. 즉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조건이 돼버린다면 다시 평사에서 마름모로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그림을 굳이 그려볼 필요 없이 뭐 해도 돼?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냐 다르냐를 통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외우는 걸 적극적으로 써먹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계속 한번 가보죠. 네 번째. 여기다 한번 써보자. 네 번째는 평사입니다. 자, 평사라는 사각형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A, B, C, D.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뭘 할 거냐? 이번엔 그냥 점 바로 찍어볼까? 여기까지였는데 뭐 굳이 더 해볼 필요 없이 PQRS를 점 찍었어.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되겠어? 얘랑 얘랑 길이가 같고 평행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평사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얘가 마름모로 변신을 할 거지? 근데 평사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달라? 달라. 그러니까 변신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평사의 중점을 연결하게 됐을 때 이미 앞에서의 경험을 통해 평사가 그대로 만들어집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도형으로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 뭐가 만들어져요? 직사각형? 그래. 자, 직사각형 그려보자. 이렇게 A, B, C, D. 그러면 직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점 잡을 거야. P, Q, R, S. 그럼 중점 잡아서 이 P, Q, R, S 연결하면 일단 뭐가 만들어지겠니? 요 길이랑 어떻게 써? 평행하고 길이가 같겠지? 맞죠? 왜? 대각선 그려놓고 중점 연결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럼 자, 이렇게까지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일단 평사가 되겠죠.
근데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달라? 같으니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져 버리게 되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마름모. 그래서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당연히 뭐가 만들어진다? 마름모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럼 저 여섯 번째, 이제 마름모 연결해 봅시다. 그러면 마름모를 그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아까 낮에 마름모 그리면서 이렇게 딱 해놓고 한 10초 정도 이러고 서 있었다? 근데 이 새끼들이 뒤에서 겁나 웃는 거야. 왜 웃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 왜 웃었을까? 그림이 너무 확실해. 여기까지밖에 안 그렸는데? 왜 웃었을까? 너무 완벽해요. 너는 완벽하면 웃어? 경이로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모르겠네. 자, 이렇게 어쨌든 그렸어. 확인되죠? 네. 그리고 PQRS. 똑같이 P, Q, R, S. 이렇게 잡았어. 자, 그러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마찬가지로 길이가 같으면서 평행하겠죠? 여기서 그려놓고 보면. 마찬가지로 PS랑 QR이 길이가 같고 평행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사가 되는 건 맞아. 그럼 대각선이 길이가 같아? 마름모는? 아니죠. 그럼 얘는 마름모가 될 가능성은 없어. 근데 마름모에는 대각선에 대한 특징이 하나가 더 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지? 그렇지. 대각선을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버린다면 뭐가 돼?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여기 만나는 점을 이렇게 내가 길이가 중점을 잡았으니까 같은 거잖아. 이 상태에서 보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두 개 보이지? 둘이 뭐야? 합동이지. 얘랑 얘랑 뭐야? 동의각이잖아. 그리고 얘랑 얘랑 뭐야? 동의각이잖아.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잖아. 맞죠? 합동이지. 자, 그러면 이제 봐. 여기가 직각이잖아? 억각을 따라오면 여기도 직각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만들어진 거야? 평사 중에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평사가 만들어진 거지? 뭐라고 불렀어, 우리? 그렇지. 그래서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그때는 뭐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 7번째. 정사각형 남았죠? 자, 정사각형 그림 그립니다. 자, A, B, C, D.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점을 잡을 거예요. P, Q, R, S. 그러면 일단 PQ랑 RS 길이 같아야 달라요. 그리고 평행하겠죠. 네. 마찬가지 길이 같아야 달라요. 같고 평행하겠죠. 일단 평사 만들어 놨지. 근데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달라. 같죠? 말은 뭐네? 맞죠? 그리고 또 보니까 정사각형의 또 다른 특징은 대각선과 대각선이 어떻게 되죠? 수직으로 만나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같다는 성질과 마름모에서 대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는 성질 두 가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럼 그 말은 정사각형에서도 이 삼각형과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합동이 되고 서로 직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억각 들어가면 또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지? 이번엔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직각까지 끼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다시 해석하면 정사각형에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겠군요.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야. 뭘로 보면 되냐면 일단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각형들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 거기서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한 스푼 추가하는 거야. 대각선이 서로 길이가 같아. 그러면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같아지니까 평사가 마름모로 변신하겠구나.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 합동이 만들어지고 억각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뭐가 된다는 얘기야? 한 내각이 90도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 한 내각이 90도인 평사가 만들어지겠구나. 그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 직사각형이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대각선에 대한 성질을 따로 외우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던 거야.
그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믿어도 돼요? 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는 여러 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중점 연결 정리와 대각선의 성질로 가져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적어줄게. 얘네들은 외우지 마. 그리고 뭘 이용해서 가냐? 중점 연결 정리에다가 플러스 각각의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이거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된 거다. 여기다 또 이렇게 적어놓으면 안 되겠지? 각각의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각 네모, 저 네모에 뭐예요? 라고 하지 마라. 사각형이다. 분명히 또 그냥 뭐 정지시켜놓고서 네모라고 써놓고 이 네모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죽는다, 심장. 확인됐죠? 네. 각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두 가지를 합쳐서 외우지 말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확인하면서 따라가라. 그래서 몇 문제 풀다 보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외워질 거야.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아시겠죠? 자, 이 내용 가지고 그럼 바로 51쪽이었어. 개념편에 한 문제 풀어보고 갈 거야. 자, 개념편 51쪽에 8-1번 문제 보는 거야. 자, 직사각형이죠? 네. 문제 나와 있는 그림 맞죠? 네. 대각선의 중점을 연결했답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사가 만들어지겠지. 중점 연결이기 때문에.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된다. 다시 말하면 저기 보이는 EFGH라는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겠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보고 마름모의 성질이 아닌 거 고르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여기 문제에서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기억.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마름모의 성질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니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맞아요? 아니에요? 틀립니다. 자, 디귿,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아요. 리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틀립니다. 미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맞아요. 그럼 결국 정답이 뭐가 돼요?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네. 확인됩니까? 네. 네. 그러면 뒤로 또 넘어가서 한번 또 봅시다. 우리 빼놓고 간 문제가 저기 뒤에 없어. 없는데 단원 마무리 쪽까지 넘어와 봐. 유형평 가내기 싫으니까. 단원 마무리에 문제 있으면 한번 풀어보고 가지 뭐. 여기 있다. 111쪽. 13번 문제 보시면 됩니다. 111쪽에 13번. 자,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요. 무슨 사각형이 그려져 있죠? 직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사각형 만들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다. 맞지? EFGH라는 사각형. 무슨 도형이라고요? 마름모. 그럼 마름모면 한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되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 보고 선분 EH의 길이를 찾아봅시다. 얼마입니까? 그래. 그럼 둘레는 당연히 얼마겠어요? 마름모인가를 아니까 둘레가 바로 2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로 나오게 되는 거야. 뭐 특별한 얘기들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되시죠? 그래서 요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제는 요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죠.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요렇게 이름을 붙여볼게요. 두 번째. 평행선에서 선분의 길이의 비에 대한 정리와 증명입니다. 그리고 결국 공식화시켜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공식으로 외우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으로 외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에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냐면요. 이게 10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재밌는 게 있어요. 100쪽에 보잖아요. 그림 두 개 그려져 있죠. 원래 이거 그림 두 개 다 외워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비례식으로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거 있죠. A 대 B는 A 다시 대 B 다시. 보여 안 보여? 외워야 돼. 그리고 101쪽으로 넘어오시면요. 101쪽에 2번 해놓고서 이제 뭐라고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써져 있지? 거기에 보면 이지의 길이가 n 플러스 m 분의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도 이지의 길이가 n 플러스 m 분의 어쩌고저쩌고 GF의 길이는 n 플러스 m 분의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죠.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전부 다 안 외우고 그냥 다 증명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으로 접근할 거예요. 확인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평행선에서의 선분의 길이의 b 어떻게 갈 거냐? 일단 평행선 P, Q, R이라는 세 개의 직선을 그려놓고 아니다. 엘레멘으로 할래. 세 개의 직선을 그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뭐라고 할 거냐? 평행입니다라고 저는 표시를 할 거예요. 확인됐나요? 자, 이 상태에서 보조선 두 개, P 하나, Q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보조선이 등장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그랬을 때 이 그림 안에서 이제 각각의 변들, 선분들을 막 만들어 놓고 그 길이를 우리 보고 막 찾으라고 시킬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선분들 되게 많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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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합친 거, 합친 거. 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더 많은 선분들이 있겠지? 이것들의 길이를 랜덤하게 주고 특정한 미지수 몇 개 주고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는 공식을 다 외워야 돼. 어떤 공식이 있냐면 그냥 눈으로만 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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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외워야 된단 말이야. 자신 있냐? 난 자신 없다. 그래서 공식 말고 그냥 풀어낼 거야. 확인됐죠? 그냥 풀어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줄 거야.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방법 아무 걸로나 풀어도 상관은 없어. 편한 대로 그냥 풀어보라는 얘기야. 확인됐죠? 첫 번째 방법은요. 그림 여기 잘 보잖아요? 누가 그린 것 같아? 그림 되게 못 그리는 애가 그린 그림 같은 거야.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쁜 그림이 나오거든. 맞아요, 안 해요? 뭐가 만들어졌어? 미쳤나봐. 그렇지. 사다리꼴이 만들어졌잖아. 맞아요, 안 해요? 그럼 사다리꼴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여기가 만약에 중점이었으면 중점 연결정리에서 봤던 사다리꼴이 나온 거죠. 근데 중점이 아니라도 우리 뭐 했어? 응용이라는 걸 통해서 문제 푸는 방법 얘기했었죠. 그 그림이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테두리에 있는 선들 없다 치고 사다리꼴이야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돼, 안 돼? 돼. 그래서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거야. 그냥 사다리꼴로 취급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사다리꼴로 풀어내는 거 우리 하나 확인했어. 자,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그림을 그려볼게. 그림 되게 못 그리는 애가 또 그림을 그려놨어.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평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야. 근데 이걸 사다리꼴로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직선을 평행 이동해서 푸는 방법이야. 평행 이동해서. 무슨 얘기냐? 이미 얘네 세 개는 평행이지. 평행한 애들은 건들지 마. 냅두는 거야. 근데 PQ는 평행이 아니야. 아니지. 이 평행이 아닌 P와 Q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거야. 누가 마음에 들어? Q가 마음에 들어? Q 마음에 들어? 아니, P가 마음에 들잖아. 이거 거짓말해. 마음에 드는 P, 여기 있지? 얘를 옮겨. 평행이동. 그대로. 어디로 옮기느냐? 얘가 여기 꼭지점을 지나게 그려버리면, 이동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평행이동을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길이가 얘랑 어떻게 써? 같겠지. 이 길이는 얘랑 길이가 같겠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평행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자연스럽게 얘와 얘가 뭐가 되는 걸 알아? 닮음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닮음 비용하면 길이의 비, 길이들, 숨겨진 길이들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러면서 동시에 평행하게 이동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요 사각형 정체가 뭐야? 평사겠지. 왜?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얘네들이 이미 평행이잖아. 원래 평행이었잖아. 마찬가지로 밑에 거 뭐야? 평사. 전체 뭐야? 평사. 다 평사잖아. 평사의 성질을 이용하면 얘네 세 개의 길이 어때? 같은 것까지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평행이동해서 문제를 풀거나 사다리꼴 취급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우리는 오늘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없다는 얘기야. 기존에 알고 있던 방법 그대로 사용해서 문제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식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동해서 푸는 걸로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여 놓으세요. 앞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 산더미인데 이것까지 외우기엔 너무 힘들어. 알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바로 우리 필수 문제 1번 볼 거야. 자, 필수 1번의 첫 번째 그림 보는 거야. 자, 요렇게 L이 있고요. 요렇게 M이 있고요. 요렇게 N이 있어요. 그리고 보조선 두 개가 그려져 있고요. 실제 여기 길이가 X, 여기가 18, 여기가 20, 여기가 16으로 나와 있어요. X를 찾으라고 시켰습니다. Lmn은 평행이라는 얘기를 문제에서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문제를 풀고 싶어. X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할래? 사다리꼴로 취급해서 문제 풀래? 평행이동해서 문제 풀래? 그래, 평행이동 하자. 그러면 여기를 P, 얘를 Q라고 하자. 누구 이동해볼까? P 이동할까? 그럼 P를 그대로 옆으로 가면 되겠지? 어디까지 가? 꼭지점 지나게. 이렇게. 확인돼요? 그러면 실제 이 길이가 얼마야? X. 이 길이는 얼마야? 18. 그러면 우리는 바로 위에 있는 삼각형과 전체가 닮음이죠. 근데 굳이 닮음이 비교 안 하고 X 대 18로 해도 되겠지? 그러면 20 대 16일 거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 우리 여기서 평색을 해서 확인했었으니까 써먹어도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뭐야? X 대 18이 20 대 16 간단한 자연수비로 바꾸면 5 대 4. 그러니까 우리는 X가 바로 얼마인 걸 알아요? 2분의 45. 이렇게 그냥 찾고 끝난다라는 얘기지.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얘를 평사로 가고 그냥 사다리꼴로 이용해서 문제 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테두리 선들 다 지우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뭐해? 여기서 사다리꼴에서 닮음이 돼? 뭐 할 거야? 쪼개면 되잖아, 평사로. 그럼 결국 이동하는 거랑 뭐가 달라? 맞아요, 안 해요? 똑같지? 그러니까 이동하건 사다리꼴 취급하건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문제 풀게 될 거야, 결국엔. 근데 처음 시작을 지우고 시작할래? 이동시키고 시작할래의 차이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그림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자, LMN이라는 세 개의 직선이 똑같이 보일 거야. 그죠? L, M, N. 그리고 얘가 평행이라는 게 또 나왔어. 근데 왜 이걸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하나가 그려져 있지? 여기 길이가 얼마야? 6이고 여기 길이가 10이라고 나왔어. 그쵸? 근데 선이 여기 하나가 더 그려져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얼마야? 4. 전체 길이가 X. 이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야. 확인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그림을 잘 보니까 평행선 3개는 움직이지 않고 냅둔다 그랬지? 이 상태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보면은 삼각형이 여기 하나 보이지?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보이지? 큰 거도 보이지? 3개를 가지고 닮은비를 비교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복잡해, 안 복잡해? 복잡해. 근데 이 그림 안에서 사다리꼴을 찾는다? 어디서 찾을 거야? 요거? 요거만 갖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때? 무조건 평행이동을 강제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이번에도 봐. 여기를 P, 여기를 Q라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P와 Q, 누구 이동할까? P 이동할까? 그럼 P를 이동할 거야. 어디까지 가볼까? P를 어디 꼭지점? 꼭지점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여기? 1번, 2번, 3번, 4번. 1번? 그래, 1번까지 가. 여러분들 편한 대로 가도 돼. 근데 1번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훨씬 더 유리할 거야. 왜 유리하냐면 1번으로 이동을 하는 순간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그림이 만들어질 거거든. 그대로 P가 가버리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얘가 필요해, 안 해? 안 해. 그냥 지워버리고 길이만 옮기면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잖아. 그럼 요 길이 그냥 얼마라고 보면 돼? 그렇지. 이렇게 놓고 보면 바로 뭐가 만들어져? 닮음인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잖아. 이렇게 가버리면 편하니까. 확인됩니까? 그럼 바로 닮음이 비교하면 되잖아. 6대 10은 4대 X-4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6대 10 따로따로 가도 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공식 쓰지 말라고. 공식 다 외울 거야? 아, 빨리 말해. 다 외울 거면은 내가 지금 다 써줄게. 다음 시간에 시험 같이 보면 되지 뭐. 공식 그거 외울 게 많아.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져. 그래서 공식으로 일부러 풀지 말라고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써서 그냥 문제 풀면 돼. 그러면 내항의 곱 40은 6x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럼 결국 x는 얼마입니까? 3분의 32. 그래,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동을 해서 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인됐니? 네. 그러면 지금 봐봐. 사다리꼴로 취급하고 직선의 평행이동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잖아. 근데 어차피 사다리꼴로 취급해도 결국 뭐야? 평행이동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오지. 그래서 굳이 사다리꼴로 취급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평행이동에서 문제 푸는 거를 위주로 연습을 하면 두 가지가 다 커버가 되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평행이동하는 거 위주로 연습을 좀 하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사다리꼴로 만들어도 돼. 편한 대로 해. 알겠죠? 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보자고. 뭘 더 나가냐? 지금은 직선이 3개밖에 없잖아, LMN. 평행한 애가. 그러니까 사실 이동하기가 참 편했단 말이지. 근데 이 문제를 지금부터 살짝 변형을 해볼게.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 여러분들 1-1번에 두 번째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1-1의 두 번째 거. 거기 보면은 직선 몇 개 나와? 평행한 직선이 4개가 나와버렸지. 그럼 그 4개를 가지고 가보는 거야. K, L, M, N. 이렇게 평행한 애들 4개가 나와 있고, 여기서 요렇게 하나가 내려와서 길이가 여기가 10, 요 사이가 15, 여기 밑에가 5라는 길이를 가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려와서 하나가 그려지는데 여기 사이가 X, 여기서부터 여기가 12, 여기가 Y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X랑 Y라는 길이를 찾고 싶어. 이번엔 두 개를 찾으라고 시킨 거야. 이번에도 뭐 하면 될까? 평행이동 똑같이 해보면은 문제 풀 수 있겠지? 그럼 또 생각해봐. 여기 있는 P가 있고 여기 있는 Q가 있는데 또 P를 이동시킬 거지? 아니야? 맞아? 말을 안 해. 아, 상관없으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게 아니라 너 뭐 하고 싶은데? 아, Q 하고 싶어? 그래, 그럼 이번엔 Q 한번 해보자. 그럼 Q를 이동할 거야.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겠지? 아, 그러면 이쪽에다 그려야 되잖아. 씨. 그럼 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느 쪽에 꼭지점 생기게 옮겨볼까? 그래, 1번 쪽으로 옮기게 그럼 또 그려봐. 그럼 또 이렇게 그려지게 되잖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 여기 길이는 15. 여기 연장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여기가 10, 15, 5였으니까 5로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지? 왜? 평사가 만들어질 거니까.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우린 얘 필요해, 안 해? 요거 필요 없지? 그럼 요거 없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삼각형 안에서 비교하면 되는 거지 뭐. 확인됐나요? 그럼 저 비교할 때 어떻게 할 거야? 10대 15가 x 대 12를 해서 x 먼저 찾으면 되지. 그러고 나면 15대 5는 12대 y에서 또 하나 찾아도 되지.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천천히 찾으면 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 왜 이거 10대 15는 x 대 12가 성립하는지 알지? 뭐 했어?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서 평사 만들었을 때 얘랑 얘랑 닮음이니까 가능하다라는 거 설명했었지? 그 내용 그냥 계속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럼 자, x부터 찾아보자고. 10대 15. 몇 대 몇이야? 2대 3은 x 대 12가 되는 거지? 그럼 결국 x가 얼마야? 8. 맞죠? 그 다음 15대 5는 x 12대 y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약분하면 3대 1이잖아. 그럼 y가 얼마야? 그래, 이렇게 그냥 따로따로 찾아버리게 되는 거야. 확인돼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좀 복잡해지더라도 이동해서 푸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어. 천천히 풀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뭐가 있냐? 여기서 이제 한 걸음을 더 가잖아? 심한 문제가 등장을 해. 어떤 심한 문제가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림 하나 그려줘 볼게. 여기서 하자.
자, 그냥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쳐. 10, 15, 5, 12. 여기 얼마? 7. 7? 좋아. 여기 얼마? 여기 4 하자, 4. P, Q, L, M, N, S. 4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확인됐니? 네. 우리 원래 지금까지 봤던 문제는 전부 다 평행하던 조건 줬지? 안 줄 거야. 지금부터 평행한 거 찾을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가 된 거야? 원래 평행하다라는 전제하에 닮음이 될 거니까 닮음비가 성립하기 때문에 변의 길이들을 찾았었지. 근데 이번엔 변의 길이를 찾는 게 아니야. 변의 길이를 다 줬어. 맞지? 그럼 이 상태에서 평행을 찾으래. 평행한 선분을 찾으래. 그럼 우린 거꾸로 접근하는 거야. 원래 평행했을 때 닮음을 찾고 길이를 찾는 거잖아. 근데 난 이미 길이를 알아. 그럼 뭘 찾으면 돼? 닮음인 애를 찾으면 평행인 선분이 자동으로 드러나겠지. 네. 즉 여기 안에서 닮음이 되는 애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닮음이 되는 애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 B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지? 10대 15잖아. 몇 대 몇이야? 2대 3이지. 그럼 여기도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3이 돼야 돼. 2대 3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럼 얘네 3개가 평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자, 다시 이번에는 10대 5잖아. 맞죠? 그럼 여기도 2대 1이니까 2대 1이 돼야 되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요거 3개도 평행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자, 다시 중앙으로 넘어와서 15대 5잖아. 3대 1이지. 3대 1이야. 성립해, 안 해? 하지.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뭐라? 평행이구나. 이렇게 평행인 선분을 찾는 것까지도 우리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요게 심화 문제야. 학교 시험 문제가 어려우면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는 내신 대비 하면서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길이 찾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봐라. 확인됐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 문제 2번을 한번 볼까요? 이건 뭐야? 필수 문제 2번. 어제 했던 응용되는 그림이었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1번에 나온 것처럼 평서 만들어도 되고 2번에 나온 것처럼 쪼개서 만들어도 되고 두 가지 방법 다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 요거는 내가 굳이 따로 풀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여러분들이 해봐도 되겠지?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필수 문제 2번 풀 건데 위에 보면 공식 나와 있거든? 쓰다 걸리면 증명하라고 시킨다. 이거 증명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증명이거든? 쓰지 마. 이거 잘못 외워놓으면 나중에 공식 꼬여가지고 문제 하나도 못 푼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편의성에 쫓아서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지 말고 실제로 닮음비 직접 비교하면서 문제 풀어봐. 네. 해야 돼. 알겠죠? 네. 심장 알겠냐고? 네. 좋아.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의 마지막 얘기 하고 마치도록 하죠. 한 장 넘기세요. 세 번째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문제풀이야. 특수한 그림이 하나가 나올 거라 그 하나의 특수한 그림에 대한 문제풀이를 따로 유형으로 뺄 겁니다. 그 따로 유형으로 빼는 게 바로 여러분들 책의 대기 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그림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어떤 식의 형태로 나오는 그림이냐면요. 평행선이 자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 이런 말 쓰면 안 되나?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이. 그리고 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요.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겨버리죠? 네. 이 교점이 다시 얘네들하고 평행하게 평행한 선으로 하나를 더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라는 삼각형이랑 B, C, D라는 삼각형 사이의 교점을 E, 여기를 F라는 점으로 잡는 요 그림에 대한 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한 풀이를 왜 따로 뺐냐면 원래는 이것도 그냥 앞에 있는 문제 요령이랑 같이 엮어서 풀면 되거든? 근데 굳이 내가 이걸 따로 뺀 이유는 얘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문제풀이 순서를 좀 정하시라고 일부러 따로 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원래 이 그림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돌려봐. 이렇게 눕혀봐.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그림이랑 비슷하지. 평행선 3개를 그려놓고 선분 그려놓은 건데 걔를 예쁘게 다듬은 그림이야. 그림 못 그리는 애 거 삐져나온 선들 다 지워버린 그림이잖아.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돌려놓고 요 모양으로 그려놨지? 이 유형 따로 빼라고 일부러 빼놓은 거야, 이렇게. 이 문제.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놓고서 그냥 보면 될 거를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해서 평행선 3개를 세워서 다시 그려놓은 겁니다. 확인됐나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생긴 모양, 산 2개가 서 있는 것 같은 초딩이 그리는 산 그림 있잖아. 유치원생인가? 아닌가? 너냐? 이런 산 그림 2개가 그려지는 모양은 무조건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기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바로 밑에 있는 필수 문제 3번 문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첫 번째 건 풀면 되겠죠? 맞아요? 야, 책 이제 돌려봐. 필수 문제 3번의 첫 번째 거는 있는 그대로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산 2개가 서 있는 모양이니까, 맞지? 근데 두 번째 거는 어때? 산 2개가 누워있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돌려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익숙해질 때까지는 조금 돌리면서 문제 풀어보세요. 확인됐지? 자, 그럼 얘를 문제풀이 순서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가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냐면요. 자, 무조건 첫 번째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요. 여기 그림 안에서 닮음인 삼각형 2개를 찾을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닮음인 삼각형이 되게 많아요. 평행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얘네 둘 닮음이죠. 얘랑 큰 거 닮음이죠. 여기 조그만 거랑 이쪽 거 큰 거 닮음이죠. 3쌍이나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 3쌍 중에 도대체 누구를 닮음으로 이용할 거냐 아마 고민을 하게 되거든. 근데 우리는 무조건 고정이야. 누구를 이용할 거냐? 삼각형 ABE랑 삼각형 CDE를 무조건 먼저 닮음이다라고 해서 닮음비를 찾을 겁니다. 딴 거 보지 마세요. 무조건 얘네 둘 먼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1번이야. 알겠습니까? 네. 얘네 둘 닮음이라는 걸 무조건 1번으로 이용을 해라.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임의로 변의 길이를 정해줄 건데 지금 나와 있는 필수 문제 3번이었지? 우리 지금 보는 거. 3번의 첫 번째 그림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변의 길이 얼마로 나왔어요? 5. 여기는 얼마로 나왔어요? 얼마? 빨리 써있는 대로 그냥 불러. 3. 확인됐죠? 네. 그럼 얘네 둘 사이에 닮음비가 우리 나온 거잖아. 몇 대 몇이야? 5대 3. 확인됐나요? 그러면 이 닮음비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2개의 비 중에 하나를 써먹게 될 겁니다. 2개의 비 중에 하나를. 어떤 비를 써먹게 될 거냐? 여기서 AB이라는 삼각형에서 얘랑 길이의 비가 5대 3인 거 알았죠? 남은 변 2개 남았지? 둘 중에 하나, 즉 선분 AE 대 선분 EC가 몇 대 몇이죠? 5대 3. 아니면 선분 BE 대 선분 ED가 몇 대 몇이죠? 5대 3.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써먹을 거란 얘기예요. 확인됐니? 어떤 걸 써먹을 거냐?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문제에서 이 길이를 찾으라 그랬어. 요 길이를. 그러면 우리는 얘와 요 변을 끼고 있는 삼각형과 닮음인 애를 찾아야 되겠지. 얘를 끼고 있는 애가 이거랑 요렇게가 닮음이겠죠. 평행선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누굴 써먹으면 돼요? B 대 ED의 길이의 비를 써먹으면 되는 거겠죠. 확인됩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가 아니라 여길 찾으라고 시켰어. 그럼 그때는 얘와 얘가 닮음이라고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러면 A 대 EC의 길이의 비를 써먹을 수가 있겠지. 즉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의 길이의 비를 써먹게 될 거라는 거야. 확인되니? 이걸 통해서 뭘 하게 될 거냐?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의 닮음인 삼각형을 찾게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 맞죠? 확인됩니까? 그래서 좀 더 이쁘게 표기를 해준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만약에 얘를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누가 닮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삼각형 B, E, F랑 삼각형 B, D, C가 되는 거죠? 야, A 대 EC면 이거랑 이거거든? 근데 이쪽 삼각형이랑 닮음을 써먹겠다고? 죽고 싶네요? 정신 안 차릴래? 얘가 아니라 누구야? 아래 거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요때 얘네 둘의 길이의 비를 보고 얘네 둘의 닮은 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몇 대 몇입니까? 5대 8이겠죠. 네. 왜? 여기 길이가 5a겠지. 여기 길이가 뭐야? 3a잖아. 그러면 닮은 비는 5대 3이 아니라 5대 8이겠죠. 네.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걸 써먹게 되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위에 쪽 길이의 비를 써먹는 상황은 누구랑 누가 닮음이 되는 거야? 삼각형 CF랑 삼각형 CAB가 닮음이라고 써먹게 되겠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길이의 비를 보면 여기가 5B라고 한다면 여기가 3B가 되는 거지? 그럼 몇 대 몇이야? 3대 8. 그래,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의 닮은 비를 이용해서 남은 길이를 찾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나요? 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길이의 비를 찾고 여기 아까 우리 실수했던 것처럼 5대 3, 뭐 3대 5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5대 8, 3대 8이 된다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문제 오답이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 닮음부터 시작을 안 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 그리고 시작을 했지만 5대 3, 3대 5라고 써서 틀리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번의 함정이 파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유형을 빼서 좀 기억을 해놔라. 알겠습니까? 네. 그럼 자, 지금 문제에서는 아마 여기 길이 구하라고 시켰을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럼 자, 이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도 상관이 없겠지? 그럼 자, 위에 거 그냥 외워봅시다. 5대 8은 x대 뭐라고 쓰면 돼요?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대로 문제를 풀면 x가 결국에 뭐가 돼요? 8분의 15. 자, 선생님 저는 이거 이용하고 싶은데요? 하면은 이거대로 이용하면 x대 뭐라고 쓰면 돼요? 5. 그럼 이때 x는 뭐가 돼요? 8분의 15. 어느 쪽으로 계산하든 똑같은 거 나오는 거 확인했죠? 뭘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풀어낸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요 그림 하나만. 알겠습니까? 네. 믿어도 됩니까? 네. 좋아요. 요거 실수하지 않게 풀어내는 거 요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과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옆으로 넘어와서 103쪽에 속속 개념 익히기 보잖아요. 네. 1번 평행이동해서 문제 풀면 되겠죠. 네. 2번 평사 만들기 학원 삼각형으로 쪼개고 문제 풀면 되겠죠. 네. 3번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그냥 바로 닮음 이용하면 되죠. 4번 뭐야? 저거죠. 문제 풀이를 한 거. 네. 그러니까 뭐 새로운 문제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배웠던 거 가지고 닮음인 거 찾으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유형편도 잠깐 한번 볼까요? 뭔가 새로운 그림이 있는지 좀 볼까? 자, 유형편에서는 90쪽입니다. 자, 91쪽에 있는 핵 유형부터 바로 출발하죠. 유형 12번에 있는 거 네 문제 보이죠? 자, 네 문제 보게 되면은 5번 4개라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지? 그냥 평행이동해서 봐도 되고 그냥 봐도 되겠지? 닮음이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길이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냥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6번이나 8번 같은 문제들이야. 보조선이 몇 개나 그려져 있어? 3개나 나오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3개를 한꺼번에 다 이동시킬 필요가 있을까?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이동하시면 됩니다. 하나 이동해서 삼각형 만들어서 길이 원하는 거 찾고 나머지 또 이동해서 처음부터 다시 길이 원하는 거 찾고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편하게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13번에 나와 있는 9번, 10번. 뭐 특별할 거 없죠? 평사 만들기 하면 되겠지? 자, 넘어가서 11번, 12번, 13번, 14번 보면은 11, 12, 13번은 그냥 눈으로 보면은 이거 뭐야? 오늘 했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네? 마찬가지로 근데 대신 중점이 아니니까 닮은 비를 이용해서 비교해야 된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둬야 되겠죠? 자, 근데 14번 문제가 조금 생소하게 그려지는데 뭔가 좀 복잡해 보여. 그러니 안 그러니? 네. 그제? 그럼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 좀 한번 해볼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았어. 이거는 그럼 집에서 고민해봐. 집에서 고민해보고 다음 시간에 어차피 질문할 거니까 질문할 때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문제 푸는 방법은 유형 14번하고 동일해. 합동의 삼각형, 닮음의 삼각형 찾아서 닮음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똑같거든? 한번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 정답 한번 찾아봐.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자고. 알겠죠? 네. 자, 유형 15번. 뭐 특별할 거 없죠? 유형 16번 문제, 17번, 18번, 19번, 20번 다 정상적으로 그림 그려져 있잖아. 그냥 있는 대로 문제 풀면 되겠지? 근데 20번이 조금 그림이 복잡하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과 조금 달라. 그래서 21번 문제가 21번 문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은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돌려야 되지. 돌려서 그림 봐봐. 그리고 돌려놓은 그림이랑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 보이죠? 얘랑 비교해봐. 차이점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니? 뭐? 선생님이 저 그림 처음 그릴 때 어떻게 그렸었던 건지 기억나? 저 그림 내가 처음 그릴 때? 평행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자빠져 있다고 그랬죠? 아, 누워있다고. 네. 평행선 두 개가 누워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했어?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삼각형 만들었다고 그랬지? 어떻게 만들었어? 끝까지 가게. 이쪽도 끝까지 오게. 맞지? 근데 이번 그림 봐봐. 끝까지 왔니? 얘는 갔는데 얘가 왔어? 일부까지밖에 안 왔지? 오다가 힘이 빠진 거야. 이렇게. 그리고 대신 교점에서 평행선은 똑같이 그려놨어. 이렇게. 확인돼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뭘까? 이 그림과 다른 점은 찾았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 닮음이 되는 삼각형이 한 쌍이 줄어. 원래 우리는 여기 누워있는 이 두 개가 닮음에서부터 문제를 풀기 출발을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이 뭐가 된 거야? 닮음이 아니지? 애초에 삼각형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2단계부터 출발이야. 그림이 바뀌었으니까 1단계를 써먹지 못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13이고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0이야. 여기가 14야. 그 상태로 선분 EF니까 여기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되니? 그럼 이 문제 우리 어떻게 풀면 될까? 2단계부터 출발하라고 그랬잖아. 닮음 삼각형 여기 누워있는 애들 중에서 닮음이 되는 애부터 보는 거야. 얘랑 누가 닮음이니? 얘가 닮음이지? 네. 근데 우린 여기 길이 모르잖아. 그냥 A라고 쓰자고. 확인돼요? 그럼 자 여기 길이 뭐야? 20 마이너 X가 되겠죠. 우리 이 길이 찾고 싶은 거야. 닮음이 바로 비교하면 20 마이너스 X 대 얼마예요? 26이 돼야 되겠죠. 전체니까. 이거 가? 뭐가 되니? A 대 13이 되는 거야.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자, 요거 비례식 풀면 이번엔 이렇게 풀어볼까? 여기 곱하기 2 했지?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2A가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0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죠. 네. 앞에 거에 2배 하면, 뒤에 거에 2배 하면 앞에 거 되는 거니까. 네. 확인돼요? 식 하나 만든 거야. 근데 딱 봐. 문자 몇 개야? 2개지? 시계 하나 더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 하나로 끝낼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돼? 반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풀면 돼. 확인되니?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돼? X 대 누구예요? 20이 되겠죠. 이거 가. 뭐 돼 보여? A 대 14. 맞아요? 그럼 이거 풀면 20A가 뭐가 되니? 20A가 14X가 되는 거지? 그럼 얘랑 얘 뭐 하면 돼? 연립해서 X값 찾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풀면 돼. 확인돼? 그러니까 1단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2단계부터 건너뛰어서 넘어가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풀이야. 난 이게 제일 쉽더라고. 그냥 1단계 안 돼? 그럼 다음 번 거 가. 어차피 있는 거 이용하면 되니까. 근데 요거를 일부 선생님들과 교과서 같은 데서는 요렇게도 얘기를 해준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미지수를 2개를 써야 되잖아. 여기에 약간의 극도의 혐오감 같은 게 있나 봐. 미지수를 하나만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여기를 A라고 안 해. 그리고 이 그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으로 바꾸고 싶은 거야. 지금 이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야? 얘가 끝까지 안 와서 문제인 거지? 네. 그러면 끝까지 안 왔으니까 자르자고. 뒤에를 없애자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이 삼각형하고 전체가 뭐야? 닮음이지. 닮음비는 20대 26. 이게 여기 길이를 먼저 찾게 시키는 거야. 그럼 A 대 13이잖아. 2배 됐잖아. 2배 됐잖아. 여기도 2배 하면 되겠지. A가 얼마로 바뀌어? 그래, 얘가 10이야.
그러면 그 순간 필요가 없어지지?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게 시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이렇게 바꿀 줄만 알면 사실 이게 더 쉽기는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치? 근데 이 보조선 그려낼 수 있겠어? 솔직히. 그려낼 수 있으면 그려놓고 알고 있는 대로 해. 근데 만약에 그리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잖아? 그냥 미수 2개 잡고 연립방정식 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접근해버려. 연립방정식을 못 푸는 게 아닌데 뭐. 우리 다 배웠잖아. 확인됩니까? 네. 편한 대로 풀어. 난 솔직히 이거 추천 안 해. 왜냐? 내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이런 문제 넣으면 잘릴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냥 미수 2개 잡고 그냥 연립방정식 풀어. 그러면은 얼마나 편해. 그지? 그래서 그냥 나는 연립방정식으로 이렇게 놓고 문제 푸는 걸 더 추천하는데, 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친구들이 문제 풀 때는 잘라놓고 문제 푸는 경우도 있으니 알고는 있어라. 어디 가서 유식한 척은 해.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야 이거 못 자르냐? 잘라! 라고 가르쳐주고 아니면 그냥 연립방정식 풀으라고 얘기해주고. 심장 좋은 팁이지? 잘 기억해놨다 써먹어. 이렇게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보고 나면 나머지 문제들은 딱히 어려운 거 없을 거야. 그냥 여러분들 다 익히 알고 있었던 거 닮음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니까. 자, 대신에 이번에 숙제할 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가 없는 대신에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지금 오늘 숙제는 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난번에 노트 검사 한다고 그러고 못했거든? 그림이 굳이 그려질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림이 그려졌어. 그러면 그림 안에서 결국에는 뭐 해야 돼? 닮음인 삼각형을 찾고 그 닮음인 삼각형이 누가 닮음인지 닮음 조건 적고 문제 풀으라고 했었잖아. 근데 안 한 인간들이 있어. 솔직히 손들어 빨리. 그래 시간을 줘도 안 해오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숙제할 때만큼은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는 없어. 문제풀이 할 때. 대신에 우리 이 문제 풀 때 뭐였어? 닮음을 통해서 닮음비 찾았지. 그 다음에 누구 이용할지 확인해서 다음번에 닮음비 닮음 찾고 다시 닮음비 가지고서 문제 풀었지. 이렇게 누가 닮음인지 그림의 식으로라도 적으면서 문제 풀어. 여러분들 닮음 찾는 연습해야 되고 대응하는 점들 순서대로 닮음의 상황에 쓰는 것까지 연습해야 돼. 왜냐하면 서술형 문제 나오면 그거 틀리면 다감점이야. 심한 경우는 틀렸다 그래. 이거 닮음 아니야 하고서. 알겠죠? 그래서 그거 찾는 거 쓰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이번 숙제할 때는 이렇게 풀이 과정들 적으면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가지 얘기했어요. 중점 연결 정리랑 대각선의 성질을 이용해서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 7가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사각형들의 중점 다 연결해 봤죠. 그 다음 2번째, 평행선에서 선분의 길이를 찾는 방법들 얘기를 했는데 그 선분의 길이의 b 굳이 공식으로 써먹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평행이동을 하거나 사다리꼴 예쁘게 다시 다듬어서 문제 풀으라고 얘기했죠. 공식을 굳이 안 가르쳐준 이유는 하나입니다. 니네 앞으로 외워야 될 공식이 지금까지 외운 만큼 더 있어. 그것까지 다 외우는 상태에서 100% 완벽하게 기억할 자신이 있으면 공식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은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그냥 외우지 말고 그림 그려서 평행 이동시키거나 해서 문제 푸세요. 풀다 보면 오늘도 선생님 문제 풀 때 계속 요거 썼잖아. 3대5 여기도 3대5 해서 막 길이 구하는 거 했었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써먹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쓰는 거지 시작부터 공식으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동시켜서 문제 푸는 걸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닮음 찾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식 써가면서 숙제들 해오시고요.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노트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뭐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수야, 그림 그리지 말고 노트 정리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남길까? 추가로 부를까? 내쫓을까? 심장. 추가로. 그래, 추가로 부르래. 언제 올 거야? 네, 너요. 네. 그래, 그럼 조금 이따 확인해서 추가로 부르는 걸로 합시다. 자, 오늘 얘기한 거에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있습니까? 괜찮아?
좋아. 그럼 촬영 여기까지 하고 노트 꺼내놔. 확인하자.